네,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저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도어 스태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좀 심경이 어떠셨는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계신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그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SBS 최고은입니다. 조금 큰 소리로 부탁드립니다. 네, 수립 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걸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언론들의 분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께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님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원인 3가지만 꼽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런 여론 그 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에 한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의 그 매진을 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조금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질문인 것 같은데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립니다. 채널A 노은지 기자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그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150 요미우리신문 나카가와입니다. 대통령님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묵철 건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더 시급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기시다 총리와의 정식 정상회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실 생각이신지요? 지금 과거사 중에서도 강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제 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그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라는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일 간의 관계는 특히 지금 이런 동북아 이런 세계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공급망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미 간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되는 관계가 지금 됐기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보듯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항상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오셨는데 법과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강대강 대결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과 원칙 외에 혹시 다른 법관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그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보관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그 문화가 정착돼 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또 그 시장에도 정부의 그 일관된 원칙을 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동 그 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더 이상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